안녕하세요. 사무직원을 위한 컴퓨터 활용 가이드 네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러 가지를 물론 얘기를 드릴 텐데, 첫 번째로 확장자, 파일 확장자라는 게 뭐냐? 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원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무직원들도 이건 교양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교양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게 좋다. 자, 그러면은 파일명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하면은 보통 이렇게 파일명 점 확장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폴더에 2018-08-15 방송.doc라는 파일이 있다 그러면은 2018-08-15 방송까지가 파일명이고 doc가 확장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확장자에 따라서 파일 형식이 문서인지 이미지 파일인지 뭐 동영상 파일인지 등등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형식에 따라서, 이 종류에 따라서, 종류라고 말씀드릴게요.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문서 파일은 뭐 doc나 docx, 뭐 pdf, hwp 이런 것들이 있고, 엑셀 파일은 xlx나 xxx가 있고, 이미지 파일은 gif, bmp, jpg, png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파일 확장자는 뭐 mov, avi, mpg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파일 확장자는 exe, msi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있다. 상식 수준에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제 윈도우즈를 처음에 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파일의 확장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명만 보이죠. 요만큼만 보인다는 거예요. 요 뒤에가 안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요 설정을 우리가 지금 한번 바꿔볼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인터넷 하는 환경이 아니라 간단히 인터넷이나 게임하는 환경이 아니라 회사에서 실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확장자도 알고는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디 있냐? 제어판을 들어가시면은 폴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값 해놓고 다시, 자, 폴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보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은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형 확장명 숨기기가 있어요. 이게 체크가 돼 있어요. 처음에 윈도우를 설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다는 거죠. 자, 요거를 체크를 해제를 하고 클릭을 해서 적용을 해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런 폴더가 있어요. 처음에는 얘네들이 .bmp 뒤에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아까 이 폴더 옵션에서 확장자가 보이게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안 나오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체크를 하고 적용을 하고 다시 보면은 뒤에 .bmp가 안 보이죠. 얘네들이 정확하게 확장자가 어떻게 되는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볼 수가 없죠. 탐색기에서. 근데 얘를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고 적용을 해보면 .bmp가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BMP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뭐 EXE, 뭐 JPG, 뭐 DOC 등등등 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다 나옵니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 문서 폴더에 있는 것도 지금 뒤에 확장자가 다 드러났죠. 이렇게 해놓고 쓰시는 게 여러가지로 좋으실 거다. 정신건강에 좋으실 거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저희가 알아봤고, 자, 그럼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80815 방송 .doc.txt 만약에 이런 파일이 있다. 뭔가 하여간에 이상한 중간에 이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확장자명이 돼 있다 그러면 얘는 과연 확장자가 뭘까요? 네, txt입니다. 무조건 제일 뒤에 있는 거죠. 이 앞에 뭐라고 돼 있든 간에 무조건 제일 뒤에 있는 게 확장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DOC인데 실수로 이런 식으로 확장자를 갖다가 새로 만들어 버렸다, 수정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DOC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TXT 이런 식으로 확장자를 바꿔버리면 얘 못 쓰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시라. 자, 그래서 자, 이런 파일이 있어요. 얘를 갖다가 어떤 수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얘 확장자 이름을 일단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얘를 마우스 우클릭하고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AVI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 .avi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나올 건데 얘는 그냥 무조건 얘를 눌러주고, 그러면은 얘가 png 파일이 아니라 avi 파일이 됐어요. 자, 요런 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얘를 갖다 다시 이제 png로 바꾸려면은 이름 바꾸기 하고 avi를 지우고 png를 이렇게 다시 바꾸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장자를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확장자를 바꾼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봤던 그 폴더 옵션 설정해 주는 거, 이거는 완전히 필수가 되겠죠. 자, 그렇다는 거고, 확장자는 뭐 이 정도만 알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더 자세한 사항, 이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자. 더 자세한 사항은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대학 소프트웨어 관련 학부에서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더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이나 책을 뒤져라. 상당히 그 아카데믹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보다 더 들어가게 되면. 자, 그렇다는 거고, 자, 이제 확장자까지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압축을 해보자. 파일을 압축을 해보자. 압축이 뭐냐? 압축이 뭐냐? 말 그대로 파일 여러 개 또는 폴더 여러 개를 하나의 파일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저장을 하는 거죠. 제가 정의하기로는 이렇습니다. 하나의 파일로 저장한 겁니다.
하나의 파일로 압축해서 저장을 해 놓은 게 이 압축이죠, 말 그대로. 자, 그래서 파일 여러 개 또는 폴더를 윈도우즈 기본 내장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압축을 해보자. 그리고 Rzip도 설치를 해보자. 자, 그래서 자, 이런 새 폴더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의 파일이 있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압축을 할 거냐, 하나의 파일로. 자, 이럴 때 마우스 이렇게 압축을 할 파일을 선택을 해 주십니다. 선택을 할 때는 웬만하면 이 짓거리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선택을 하실 때는 여기 보이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나씩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라. 자,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 찍고,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얘 찍고 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뗀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하고 보내기 하고 압축 zip 폴더를 선택을 해주면은 이렇게 뜨고, 뭐가 이제 진행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지금 파일이 몇 개 없으니까 바로 됐죠. 요렇게까지 딱 뜹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키 해주면은 요 zip 파일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자, 압축 방송. 자, 이렇게 순식간에 압축을 했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더블 클릭을 해보면은 아까쯤에 선택했던 게 안에 들어가 있죠. 하나의 파일로 압축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갖다 어떻게 푸냐, 이 zip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고 모든 파일 압축 풀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압축을 풀어서 다음 폴더에 저장해서, 보통 그냥 찾아보기 해서 다른 폴더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그 폴더에다 그대로 압축 풀기 할게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그 새 폴더 안에 압축 방송용이라는 폴더가 생기고, 요 안에 요 제가 방금 전에 압축했던 파일들이 압축이 풀어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압축을 풀으시면 됩니다. 압축을 하고 압축을 풀고, 이거를 한꺼번에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압축도 하고 압축도 푼다. 압축을 하기도 하고 압축을 풀기도 하고 둘 다 할 줄 알아셔야 돼요. 이래 둘 다 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사물을 볼 수가 있다. 요거 못하면은 아마 일하기 참 힘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zip 파일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고, 자, 그러면 이 압축된 파일을 이메일로 한번 전송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미리 네이버에 일단 들어왔습니다. 네이버에 들어왔는데, 회사에서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사내, 보통 대기업 보면은 사내 이메일 서비스가 보통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뭐 회사 이름이 ASDF다 라면 email.asdf.com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 서버가 있고 이메일 서버가 있고 여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을 하면 이메일을 사용할 수가 있다. 서버 이름은 다 틀릴 수 있어요. 뭐 접속 경로는 틀릴 수 있는데 어쨌든 보통 이런 식으로 앞에 HTTP가 붙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 서버가 있을 거다. 이런데 접속을 하셔가지고 계정 아이디랑 패스워드도 받을 거예요. 아마 입사를 하면은. 패스워드도 받을 수 있다. 입사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로그인까지 했다 치고 이게 이제 네이버지만 어쨌든 사내 이메일망이라고 치고 이제 로그인을 했어요. 로그인하면 보통 이런 화면이 뜨겠죠. 여기서 이제 메일 쓰기. 자, 보통 메일 쓰기죠. 자, 여기에서 뭐 누군가에게 뭐 메일을 보낸다 치면은 받는 사람을 뭐 사람 이름을 쳐도 되고 ASDF 골뱅이 뭐 asdf.com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메일 주소는 체계가 이메일명 골뱅이 대상 서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메일명이 AAA이고 asdf.com으로 들어간다. asdf.com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메일 주소가 돼 있어요.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제목은 이제 뭐 이메일 보내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쓰시면 되고, 내용도 뭐 이메일 안녕하세요. 오늘 또 날씨가 화창하네요.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등등등등 해서 이메일 내용을 쓰시면 되고, 자, 여기 파일 첨부가 만약에 있다. 보통 이쯤에 있을 건데, 그러면은 뭐 내 PC에서 아까침에 압축했던 파일을 갖다가 선택을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선택하고 열기 하면은 이렇게 파일 첨부가 쏙 들어가요. 자, 이 상태에서 보내기를 하면은 이 주소로 파일이 전송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메일을 보내면 되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호스트 파일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이 호스트 파일이 뭐냐? 보통 이제 회사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보통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다른 사람 컴퓨터에서는 접속이 안 되는데 내 컴퓨터에서만 접속되는 사이트가 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호스트 파일을 만져가지고 수동으로 설정을 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만 호스트 파일을 설정해놓고 딴 사람들은 설정을 안 해서 남들은 접속 못하고 나만 되고 이런 데가 되게 많죠. 그런 경우가 되게 흔해요. 옛날엔 정말 많았죠. 요새는 별로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됩니다.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고는 있어야 한다. 교양 수준에서 알고는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호스트 파일이 뭐냐? 더 근본적으로 파일이 뭐냐? 이거는 뭐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참고하시면 제일 정확할 텐데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도메인 주소를 사용자가 자기 멋대로 IP를 설정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윈도우즈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도메인 주소를 사용자가 자기 멋대로 임의로 그냥 IP를 멋대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따따따.naver.com, 얘는 IP 주소를 1.2.3.2.33.44로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고. 자, 그래서 호스트 파일을 편집을 하고 저장을 해보자. 그러면은 호스트 파일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면 여기에 있다. 요 폴더 안에 있는 요 파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컴퓨터의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의 시스템 32에 드라이버즈 etc 여기까지 찾아 들어가면은 한 3개, 4개쯤 파일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는 이 hostS라는 파일이다. 근데 참고로 이 파일은 확장자가 없고 그냥 파일명만 있어요. 네, 이렇게도 가능하다 원래는. 근데 추천은 안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열어볼 거냐,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 라는 문제가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저희는 간단하게 그냥 메모장으로 하겠습니다. 메모장은 어디에 있느냐, 저 윈도우즈에 노트패드라는 파일이 있다. 윈도우즈라는 폴더에 노트패드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실행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관리자 권한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에 보면은 notepad.exe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자, 얘를 갖다가 바로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예 하면은 메모장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 열기 한 다음에 컴퓨터, 자, 다시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호스트 파일을 찾아서, 자, 시스템 32에 드라이버즈에 DC에 여기에서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모든 파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다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hostS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하면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기본값으로 돼 있는 거죠. 아무것도 저희가 저장도 안 했고 전혀 뭐 안 한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2.33.44.5 파일을 따따따 네이버.com 이렇게 했다. 만약에, 자, 네이버는 좀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다음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임의대로 바꿔버렸어요. 다음 주소는 원래 이게 아닌데 얘 다음은 원래 IP가 특별히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쓰지 않고 우리가 그냥 사용자가 멋대로 이 IP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호스트 파일이 저장이 됐어요. 자, 이걸 닫고, 자, 다시 열어볼게요. 열기. 다시 한번 열어보면은 저장이 잘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저장했다고 끝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해주셔야 돼요. 보통 이럴 때 이제 저장 후에 저장 메모장으로 호스트 파일을 수정 후에 저장하고 나서 컴퓨터를 재부팅 하는 게 사실은 제일 간단한데, 하거나 아니면 .exe를 실행하여 를 실행해도 된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재부팅 하셔도 돼요. 복잡하면 재부팅 해도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좀 더 FM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이게 CMD 창이죠. 이 상태에서 IP config /flosgdns 이렇게 해주면은 아까 호스트 파일에 따따따 다음 넷을 갖다가 IP를 멋대로 바꿔버린 거를 적용을 한 거죠. 설정을 적용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했다고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 주셔야 돼요. 아니면 재부팅을 하거나. 자, 이 상태에서 따따따 넷을 들어보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따따따 다음 넷이 안 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멋대로 설정해 버렸기 때문에. 자, 다음 점 넷이 대기 중이라고 뜨면서 접속이 안 되죠.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멋대로 설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음 넷의 IP를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경우가 생겼다. 엄청난 경우가 생겼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이 우물정자가 있는데, 샵이 있는데, 얘가 뭐냐, 얘는 이제 주소, 샵이 맨 앞에 붙으면 아무 의미 없는 설명을 위한 주석이 된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설정을 했는데 빼고 싶어요. 근데 지우기는 싫어. 그러면 앞에 주석을 이렇게 해준다. 그래 놓고 저장. 자, 다시 한번 저장하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자, 명령 프롬프트에서 요거를 한번 해줘야 된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다음을 들어가 볼게요. 이러면 잘 되죠. 네,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 자,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어떤 회사에서는 이렇게 해서 뭐 따따따 무슨 뭐 회계 시스템 개발 점 닷컴, 이게 다 영어로 돼 있겠죠, 이게는들은. 어쨌든 뭐 DV 시스템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IP 적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는 회사들도 간혹 있어요.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고, 이게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뒤지셔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급적이면은 같이 업무를 본다 그러면은 알려주시면 돼요. 요 IP에 요렇게 호스트 파일을 설정을 해라
그러면 접속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되고, 자, 그렇다는 거고. 근데 사실은 호스트 파일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별로 그렇게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DNS 서버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통 대기업마다 자체 DNS 서버를 구축해 놓고 있다. 여기에 호스트 파일에 지정한 사이트를 모조리 등록해주면 된다. 하나도 빼지 말고 전부 다 모조리 등록해주세요.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DNS 서버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DNS 서버를 구축을 해서 쓰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호스트 파일을 쓴다는 거는 DNS 서버를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자가 일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반드시 등록을 싹 다 하나도 빼지 말고 싹 다 해주시고, 자, 그렇다는 거고, 호스트 파일은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런 명령 프롬프트 창으로 뭔가 설정하는 게 귀찮다. 그러면 그냥 재부팅 하세요. 호스트 파일을 노트패드 이 메모장으로 저장한 다음에, 편집하고 저장한 다음에 그냥 재부팅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을 알아볼 텐데, 이것도 이제 자, 드래그 앤 드롭이 뭐냐? 드래그 앤 드롭은 어떤 폴더에서 아니면 어떤 대상에서 마우스로 이만큼 선택해서 그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끌어다가 다른 위치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자, 요거 할 줄 알으셔야 돼요. 요거 못하면은 힘들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폴더들을 싹 다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을 거예요. 갖다 놓을 건데, 자, 보시면은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끌어다가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거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아주 신기하죠? 자,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있던 게 싹 다 절로 옮겨간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복사,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가지고 붙여넣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누른 상태에서 떼지 말고 질질 끌어서 다른 데다가 이렇게 옮긴 다음에 탁 놓으면 된다. 탁 놓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똑같은 게 있으니까 덮어쓰기 뭐 이런 게 옵션이 떴죠. 자, 다 건너뛰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드래그 앤 드롭이다.
자, 그래서 이게 설명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얘네들을 이렇게 선택을 누르고 떼지 말고 이렇게 질질 끌어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떼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얘네들을 이렇게 한 번만 탁 클릭하고 떼지 말고 질질질질 끌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다음에 대상 한 데다가 온 다음에 탁 놓으면은 드롭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된다. 이게 폴더끼리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했는데 뭐 다른 형태의 드래그 앤 드롭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한다. 요것만 알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은 대충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